오늘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교권이란 무엇일까요? 교권이란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교사에게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무엇일까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수업 중인 교사에게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교원주의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이 왜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첫째,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사들의 심리적 어려움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합니다. 둘째, 교원과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교사들은 교육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에서는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직원 등 모든 교육 공동체가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럼 교사와 학생의 상호 존중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첫째, 교사와 학생 간의 존중은 교실 내 긍정적 학습 환경을 조성해요. 둘째, 교사와 학생 간의 존중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요. 셋째,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더 좋은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해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은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예요.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 고통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협박은 무섭게 해서 겁을 주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은 선생님의 평판이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사실 또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모욕은 다른 사람 앞에서 특정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예요. 손괴는 학교나 선생님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쓸모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불법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무고, 거짓 고발. 선생님이 처벌받도록 거짓말을 해서 신고하는 행위예요. 둘째, 불법 정보 유통. 음란한 자료나 다른 사람을 헐뜯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입니다. 셋째, 무단 촬영 및 배포. 선생님의 사진, 영상 등을 몰래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행위예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성폭력.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입니다. 둘째, 성희롱. 성적으로 불쾌하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입니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수업을 일부러 방해하고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 행위예요. 둘째, 반복적 부당한 간섭.
선생님이나 학교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직무강제.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 일을 강제로 시키는 행위입니다. 넷째, 공무방해 및 업무방해.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폭력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예요. 다섯 번째, 특이민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행위입니다. 기타 법률에 의한 범죄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녹음, 악의적인 교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는 폭행 및 상해, 협박 등이 있어요. 불법 정보 유통 행위에는 무고, 불법 정보 유통 등이 있습니다. 성적 불쾌감 유발에는 성폭력, 성희롱 등이 있어요. 교육활동 방해에는 반복적 부당한 간섭 등이 있어요. 기타 법률에 의한 범죄 행위에는 불법 녹음,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특정 학생에게 미리 알려줬다고 들었어 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의심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명예와 존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영희야, 오늘 어떤 학생이 선생님에 대해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렸대. 정말? 무슨 소문이었어? 선생님이 한 학생을 편애해서 시험 점수를 더 줬다고 거짓말을 했대.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면 선생님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말 잘못된 행동이야. 우리 담임 선생님 정말 못생겼어. 맞아, 선생님 얼굴이 진짜 이상해. 한 학생이 단체 채팅방에 우리 담임 선생님 정말 못생겼어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이에 동조하며 비하하는 채팅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선생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모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한 학생이 인터넷에 우리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학생을 때렸다는 거짓 정보를 올렸습니다. 이 정보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를 믿고 선생님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수진아, 오늘 어떤 학생이 인터넷에 선생님에 대해 거짓말을 올렸대. 정말? 무슨 글이었어? 선생님이 수업 중에 특정 학생만 계속 혼낸다고 거짓말을 썼어.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 인터넷에 거짓 정보를 올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절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영상을 몰래 찍어서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우리 선생님 진짜 이상해 보이지? 라고 글을 함께 올리며
다른 학생들이 비웃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는 선생님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모욕을 주는 행동입니다. 한 남학생이 여자 선생님에게 "선생님, 오늘 입은 옷이 너무 예쁜데요? 선생님 몸매가 더 돋보여요 라며 불쾌한 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생님은 큰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 부적절한 언급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민호야, 오늘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 이야기를 했대. 어떤 이야기? 선생님 앞에서 몸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며 선생님을 쳐다봤대. 선생님이 정말 불쾌하셨어. 그건 정말 나쁜 행동이야. 선생님께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돼. 한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의 성적이 낮으니 학생 기록부를 좋게 작성해 주세요 라며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선생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요구를 하여 수업 진행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반복적 부당한 간섭은 교사의 권위와 교육의 질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준호야, 오늘 한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학생 기록부를 좋게 작성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대. 정말? 왜 그런 요구를 했지? 자기 아이 성적이 낮아서 선생님한테 학생 기록부를 좋게 작성해달라고 했대. 선생님이 거절했는데도 계속 요구했어. 그건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일이야. 반복적 부당한 간섭은 절대 하면 안 돼. 한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선생님의 수업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이후 선생님에게 수업 시간에 왜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냐라며 녹음 내용을 근거로 항의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워졌고 학부모의 불법 녹음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불법 녹음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교사의 권위와 교육 환경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영수야, 오늘 한 학부모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을 몰래 녹음했대. 정말? 그거 불법 아니야? 응, 맞아. 선생님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계속 녹음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졌대. 그건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동이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례에 대해 복습해 볼까요? 명예훼손은 선생님의 평판이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사실 또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선생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불법 정보 유통은 음란한 자료나 선생님을 헐뜯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선생님에게 큰 상처를 주고 온라인상에서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성적으로 불쾌하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외모나 옷차림에 대해 불쾌한 말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반복적 부당한 간섭은 선생님이나 학교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성적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불법 녹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화나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몰래 녹음기를 사용하여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원칙, 절차, 피해교원 대응 요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공정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절차는 첫 번째,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두 번째,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서 작성. 세 번째, 사안 조사. 네 번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운영. 다섯 번째, 사안 종결입니다. 피해교원 대응 요령으로는 침해 행위 중단 요청,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추가 면담 시 피해 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사실관계 진술, 피해 회복 및 치유 등이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교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를 입은 교원을 보호하고 사안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진행해야 해요. 세 번째 단계는 사안 조사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침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운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가 소집돼요. 마지막 단계는 사안 종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며 후속 조치가 진행됩니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교육활동 중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학교 교권 업무 담당자는 사안을 인지하는 즉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사안을 신고해야 해요. 피해 교원은 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하고 관리자와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해요.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학교 교권 업무 담당자는 특별히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사안 발생을 보고해야 해요. 피해 교원은 특별 휴가 및 심리 상담 등 지원을 요청하고 사안 발생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해요. 사안 조사 단계에서 지역교권보호 업무 담당자는 사안 발생 보고서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해요. 피해 교원은 사안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 및 보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운영 절차에서 지역교권보호 업무 담당자는 요청 시 분쟁을 조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안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해요. 피해 교원은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필요시에는 서면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 종결 단계에서 지역교권보호 업무 담당자는 지역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학교에 안내합니다. 피해 교원은 조치 결과에 따라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침해 사례에 따른 조치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없음으로 점수가 0점부터 4점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교내 선도 2로는 점수가 5점부터 7점 사이인 경우로 학교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을 선도합니다. 외부기관 연계선도 2호는 점수가 8점부터 10점 사이인 경우로 사회봉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외부기관 연계선도 3호는 교내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시행합니다. 교육환경변화 교내 4호는 점수가 11점 이상부터 13점 사이일 경우로 출석정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교육 환경 변화 교내 5호는 점수가 14점부터 16점 사이인 경우로 교내에서 학급을 교체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교육 환경 변화 교외 6호는 점수가 17점부터 21점 사이인 경우로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교육 환경 변화 교외 7호는 가장 심각한 조치 결정 기준으로 퇴학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입니다. 업무 담당자는 사안을 인지 즉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필요한 경우 사안을 즉시 신고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사안 발생을 즉시 보고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사안 조사입니다. 업무 담당자는 사안 발생 보고서를 검토하고 사안을 심도 있게 조사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하며 교권 침해가 발생한 교사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는 사안 종결입니다. 업무 담당자는 결과를 보고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합니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사안에 대응하는 다양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원 및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경남 행복 교권드림센터 대표번호 1811-7679입니다. 이 번호를 통해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신고와 심리상담, 법률 지원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와 치료비 청구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해 피해를 입은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보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전보 요청도 가능하답니다. 세 번째는 그 밖의 사법적 조치입니다. 형사소송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범죄적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제3자가 신고하여 가해자에게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교육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원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은 범죄적 행위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네 번째, 경남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 교원의 치유, 회복, 복귀를 지원하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학교에 대한 심리상담과 법률 자문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아동학대 신고 교원에 대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과 지자체에 제공합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환경을 위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실의 규칙을 준수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따릅니다. 교사에게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합니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에 집중하여 학교 생활에 성실히 참여합니다. 교권 보호는 우리 학교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